안녕하세요. 저는 몇 년 전 이혼하고 새 삶을 살아가려는 30대 여성입니다. 이야기를 다시 꺼내어 네 마음이 착잡하고 긴 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 끝을 잘 맺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싶지 않고 흑역사가 되어서 좋은 일이 되지는 않겠지만 과거를 잊고 미련을 지우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용기를 내어보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미래를 바라보고 싶다. 저와 전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다. 같은 동네,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등하교 길을 함께하며 친해지고 부모님도 서로 알고 지내는 이웃사촌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친구로서 너무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공부를 잘하고 성적 우수한 모범생이었고 성규는 놀기를 좋아하며 운동을 좋아해 공부를 소홀히 한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규는 항상 밝고 웃음을 잃지 않았다.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나에게 최신 소식을 전하고 항상 웃게 해주었기에 그는 좋은 친구였다. 친구가 부족한 나에게 성규는 좋은 친구였고 남녀 사이에서도 어떻게 좋은 친구로 지내야 하는지를 가르쳐준 성규에게 감사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 되었던 우리는 서로 집에서 숙제도 같이 하고 공부도 하며 더 가까워졌어요. 학업 성취가 떨어지는 성규가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일이 많았는데 어차피 나도 공부해야 했고 옆에서 알려주는 정도는 괜찮을 거라 생각해서 성규와 같이 공부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럴 때면 보통 성규 집으로 가곤 했죠. 우리 집은 부모님이 맞벌이를 하셨지만 성규 집에는 어머니가 계셨어요. 나가 성규 집에 방문할 때면 어머니는 늘 맛있는 간식들을 해주셨어요. 가끔은 저녁 줄곧 먹고 가라고 붙잡으셔서 받아먹은 적도 많았고요. 모범생 친구를 싫어하시는 부모님은 없으셨나 봐요. 그래서인지 성균의 부모님도 나를 참 예쁘다고 하셨죠. 미진이는 어쩜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걸까? 우리 성규가 미진이 판에 그만 닮았어도 내가 걱정이 없었을 텐데. 이놈이 괜히 너 공부방해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차피 진도도 똑같고 우리도 성격 가르쳐주면서 한 번 더 복습해 줄 수 있을 텐데. 어머, 미진이는 콩 한 분만 잘하는 게 아니라 어쩜 이렇게 착한지. 나 혹시 이참에 네가 우리 아들 좀 가르쳐보면 안 될까? 나요. 그래, 아니 아줌마도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과외비를 주려고 그래? 우리 성규가 그동안 비싼 과외 시켜봤자 아무 소용이 없더니 2학년부터 함께 공부하면 좀 나아질 것 같아. 너와 함께 공부한 후 성적이 조금 올랐어. 그게 다 너 때문이라고 생각해. 그래도 어떻게 보상을 해줄까? 그냥 지금처럼 함께 공부하는 건 어때? 아니, 그런 걸 부탁할 순 없지. 이렇게 하면 우리 둘 다 편할 거야. 너도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 성규의 엄마의 부탁으로 결국 나는 성규의 과외 선생님이 되었어. 친구끼리 가르쳐주는 것도 괜찮았지만 용돈을 주는 성규의 엄마께 감사했어. 그래서 매주 두세 번씩 성규와 함께 공부하면서 그의 성적이 점점 올라가는 걸 도왔어. 1학년 때는 노는 게 취미였지만 2학년이 되니까 공부에 진지해지더라고. 대학을 목표로 하는 성규의 열정을 보며 그냥 성적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함께 노력해보자고 이야기했고 성규도 이제는 평균 성적이 상승했다며 가능성을 느끼는 것 같았어. 미진일의 노력 덕분에 성적이 정말 많이 오른 걸 느꼈어. 처음에는 목표나 의욕이 없던 그를 도와주고 싶었어. 그래서 직접 정리하고 문제를 출제하여 가르치기 시작했어. 저도 제 공부를 해야 하기에 처음부터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 돈을 받고 가르치게 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선생님으로서 가르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1년 사이에 성규의 학업 성적은 중 2권을 넘을 정도로 올랐고 성규의 부모님은 감격하셨어요. 미진아야, 넌 우리 집의 손님이야. 이래서 우리 아들 성규가 5학년 때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은 못했어. 성규가 그냥 시골에서 온 녀석이라 생각했거든. 하지만 지금은 정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 미진아, 너가 힘들겠지만 마지막까지 도와줘.
성규가 너무 땀 흘리고 있어 저는 도와준 것이 있을 뿐이에요. 성규는 본인의 의지가 있어야 이룰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성규도 이제는 공부의 중요성을 알아갔기 때문에 좋은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3이 될 때까지 우리는 여전히 함께 공부하며 성규가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었어요. 성규 같은 좋은 친구를 떠나고 싶지 않아서 성규가 어머니의 바람대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를 바랐어요. 그때 성규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미즈나야, 나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면 소원을 들어줘. 어떤 소원이냐고. 그건 알 수 없어. 합격했을 때 알려줄 테니까 나 역시도 동기부여를 받을 게 필요하니까 소원을 들어주겠지? 그래, 소원이 뭐냐고. 몰라 하지만 나도 네 소원 하나 못 들어줄 일은 없겠지. 대신 너도 정말 열심히 해. 성규가 제게 얘기할 소원이 뭐였는지 몰랐지만 그게 정말 동기부여가 되었는지 선교는 남은 기간 정말 열심히 했고 정말 원하던 목표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꿈도 꾸지 못할 성적을 받아서 결국 선교 부모님이 바라시던 4년제 대학에 합격하게 된 거죠. 성규가 대학 합격 소식을 전하던 날 저는 선교에게서 고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친구해서 연인이 되었죠. 서로 학교는 달랐지만 같은 서울이라 멀지 않았고 서로의 집은 여전히 한 동네였기에 저희는 연인이 된 후로도 매일 같이 만났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친구로 지낸 사이라 그런지 연인이 되었다고 바로 분위기가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냥 딱 그 나이대에 할 수 있는 귀엽고 풋풋한 연애를 했죠. 저희가 만난다는 소식에 성균의 부모님은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 성규가 워낙 노는 걸 좋아해서 태양만 가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려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미진이 너 같은 여자친구가 옆에 있어주니 얼마나 타이니. 내가 다른 애들은 몰라도 미준이 너만큼 있잖니. 오히려 미진이 너 같은 애가 우리 선교를 만나서 너희 부모님이 싫어하시면 어쩌나 걱정이야.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도 성격 좋아하시는데요. 그래, 소원이 뭐냐고. 너의 이야기를 들어서 너를 축복한다고 생각해. 언제나 너희 둘이 행복하게 만나길 바랄게. 혹시 성규가 무언가 실수를 한다면 언제든 그것을 어머니에게 말해. 어머니가 너를 엄격하게 꾸짖어 주어도 성규보다 더 예뻐하고 아껴주는 어머니 덕분에 너는 언제나 고마워했지. 두 분께서는 나의 졸업식에 도와주셨고 내가 첫 출근을 하는 날 선물을 주셨어. 아마도 내가 남편과 오랫동안 만날 수 있었던 것도 부모님 덕분이겠지. 그렇게 성규와 난 오랜 연애를 했어? 가끔 싸우고 헤어지기도 했지만 성규가 나를 붙잡아서 다른 남자는 성규 말고 모르겠다. 성규가 군대에 갔을 때도 내가 기다려주고 성규가 취업에 힘들 때는 성규 곁에서 힘을 줬어. 아, 이번 면접은 정말 잘한 것 같은데 왜 여전히 떨어지지? 이번엔 지원자들이 많다며 내 실력 부족은 아닐 거라고 너무 조바심 내지 말고 다음 기회가 올 거니. 몇 번째 면접이야? 아, 졸업하자마자 취업했다며? 내 걱정에 지장 없을 거야. 하지만 정말 죽고 싶어. 내 마음을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네 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중 한 사람이야. 니는 대학 문턱도 못 넘었잖아. 성경 걱정했던 것은 기억에 남지 않지만 벌써 졸업하고 취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알아요. 나는 내 성격이 그래도 잘 어울리니까 나만 믿고 조금만 더 노력해보자고 생각해.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시지 않지만 믿어주는 사람은 너뿐이야. 고마워 미즈나. 바로 취업에 성공한 나와 달리 성규는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져서 많이 힘들어했어. 그래서 나도 선교를 믿고 함께 응원하며 준비를 도와줬어. 성규가 노력하면서 취업에 성공하는 동안 나는 다른 고민에 빠졌어. 유학 기회가 생겼거든. 공부가 제 적성에 맞았는지 더 배우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 하지만 하던 일을 그만두고 유학을 가는 것이 두렵고 걱정돼.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성규는 나를 붙잡았어. 미즈나, 가야겠다. 우리가 어떻게 2년 동안 떨어져 있을지 생각하니 두려웠어. 그리고 유학 다니면서 직장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라는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건 더욱 두려워지네. 공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취직하고 싶어서 안달이에요.
너는 좋은 해라서 쉽게 포기할 수 있지만 그건 그래도 정말 하고 싶었던 거야? 나중에 나이 먹으면 내가 원한 꿈을 꾸지 못할까봐 걱정돼. 사실 성규의 말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섭섭하지 않았어. 나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 유학생활하며 들어갈 돈도 걱정이었지만 유학을 다녀오면 나이가 어린 게 아닌데 유학을 가도 미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거든. 왔다 갈 때 경력이 단절되어 취직이 어려워지면 어쩌나 걱정이 컸어. 게다가 살던 곳을 떠나 혼자 해외여행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 고민이 많았어. 그때 선교의 부모님의 말이 도와줄 수 있었어. 부모님은 나의 얘기를 듣고 나를 이해해 주셨어. 결국 성규는 부모님의 말에 따라 나의 유학을 지지해 주었고 나는 그 도움과 응원으로 고민했던 유학을 결정했어. 회사에서 모은 돈을 모두 가져가 유학길에 떠났어.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었지만 성규가 함께 해줘서 힘든 시기를 견뎌낼 수 있었어. 제가 너무 확신하지 않았는데 제기에 성규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 오래 만났기 때문에 또다시 서로 없으면 안 될 존재가 되었어. 됐어. 그리고 우리는 유학 다녀온 후 결혼하기로 했어요. 제가 유학을 시작한 뒤 성규도 좋은 결과를 얻었고 고생 끝에 원하던 회사에 취직했어. 미즈나도 합격했어. 이제 대기업 딸린다고. 정말 축하해 성규야. 너는 항상 할 수 있을 거라 했잖아. 이렇게 기쁜 날에 널 보고 싶었지만 내가 기쁠 때 너무 행복해.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소중한 4년이니까. 그리고 유학을 다녀온 나도 좋은 기회를 얻게 됐어. 가져온 것도 어려운 기회였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도 걱정이 없어. 귀국하자마자 성규와 기쁨을 다시 만날 수 있었어. 성규야, 보고 싶었어. 미즈도 너무 그리고 나랑 결혼해 줄래? 성규는 제가 한국에 도착하던 날 제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더는 떨어지기 싫었던 우리는 약속대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들이 하는 대로 각자의 가족과 친척 인사도 드리고 상견례도 진행했지만 우리는 이미 오랜 시간을 알고 지내온 사이라 그것들은 다 형식적인 행사였습니다. 양측 부모님들이나 지인들 모두 우리가 원만하게 결혼할 것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여유가 있는 성규의 부모님은 아직 사회초년생이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두 팔 벌려 지원해 주셨고 덕분에 우리는 결혼 준비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를 친딸처럼 대해주시고 늘 도와주신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만 해도 부족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뒤에도 저는 늘 받는 쪽이었어요. 어머님께서는 며느리가 살림도 제대로 못한다며 잔소리를 하셨지만 혹시라도 불편할까봐 신경 쓰이는 저를 위해 시댁에서 신경 써주시곤 했어요. 내가 아무렇지 않다 해도 어머님은 늘 속으로 속상해하시고 죄송해하셨는데 그 모습이 가슴 아팠어요. 그래서 내가 더욱 시댁에 찾아가고 싶고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졌습니다. 부모님과 같은 시부모님 만나 행복한 신혼생활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했죠? 남편이 회사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고 해고 직전까지 갈 뻔했어요. 결혼 생활은 다시 회복될 거라 믿었어요. 그래서 나는 조금만 참아보자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일 거라 생각해서 우리 남편은 어쩔 수 없어서 불쌍해 보이고 걱정이 되는 것 같아서 시부모님도 속상해 하실까 걱정돼서 남편의 상황을 자세히 알리지 않고 그냥 지방 발령이라고만 말했어요. 그것도 자기가 말하면 혼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내가 대신 시부모님께 전해드렸어요. 어머님, 아버님, 선생님, 당분간 회사에서 좀 기계가 되어서 지방 공장 관리를 해야 해서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주말 부부가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1년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지방으로 가게 되니 너희는 신혼인데 떨어져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공장 관리자로 가는 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남편은 지방으로 내려갔고 나는 혼자 신혼집에 남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우리 부부가 떨어져 지내는 걸 걱정했고 내려간 남편보다는 혼자 있는 나를 더 걱정하셨죠. 나도 주변에는 말 못했지만 솔직히 걱정됐어요. 둘이 지내다가 혼자 있게 되는 게 무서웠고 이제 겨우 시작한 신혼이라 주말 부부를 하려니 아쉬웠어요. 그래도 해군 면에서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하며 잠시만 참았습니다. 그렇게 떨어져 지내게 된 우리 부부는 주말에만 겨우 만나서 회포를 풀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것도 그리 쉽지는 않았어요. 둘 다 직장인이라 보니 평일에는 일하기 바쁘고 주말에는 지쳐서 좀 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떨어져 지내면서 잠깐 같이 있는 그 시간에 어떻게 허투루 쓰겠어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아쉬워서 남편과 좋은 추억을 쌓고 싶었습니다. 평일에 못 나눈 안부를 묻고 밖에 나가서 데이트를 즐기고 싶었죠. 남편도 처음에는 그런 제 바람을 잘 따라 주었습니다. 금요일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와서 잠도 안 자고 밤새 얘기하고 저와 시간을 보내주었죠. 남편은 피곤해하면서도 저를 위해 많은 것을 같이 했습니다. 저는 오며 가며 피곤해하는 남편을 위해 보양식도 해 먹이며 열심히 챙겼어요. 남편이 힘들까봐 제가 연차까지 써서 남편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기도 했고 그렇게 반년간 서로 노력하며 주말 부부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몸도 지치고 떨어져 있는 게 힘들기는 했지만 우리는 남편의 군대 2년과 제 유학생활 2년간 견딘 사이의 전이 제 정도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반년 만에 남편은 점점 달라져 갔습니다. 금요일마다 불이 나게 뛰어오던 남편이 언젠가부터 피곤하다며 시간을 미루는 날들이 많아졌고 심지어 제가 내려오지 못하게 했어요. 미준이 너도 힘들 텐데 를 뭐로 그래 그냥 내가 올라갈게. 어차피 여기 내려와서 할 것도 없는데? 죄송합니다. 한국어로 번역할 수 없습니다. 남편의 이메일을 우연히 열어본 그날 나는 남편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었다. 카드 명세서에는 남편이 할 법한 소비선상에 없는 품목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로션조차 내가 사준 것을 썼다는데 화장품 가게에서 몇십만 원을 남편이 썼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을까? 그것도 여성용 화장품 브랜드였는데 시어머니 선물로 산 것 같지도 않고 나에게도 아무 소리 없이 산 것이라 그 화장품의 주인은 다른 사람일 거라 생각했다. 또한 홀로 지내는 남편이 외식비로 많은 돈을 쓰고 있는 것도 이상했다. 몇몇 가게는 남편이 쓰는 지역과 다른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좋게 생각하려 해도 남자 혼자 그런 곳을 가기에는 이해하기 어렵다. 결국 나는 의심을 확신으로 뒀고 남편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그날 내 눈으로 남편의 외도를 목격했다. 회사 앞에서 성형외과에서 남편과 함께 나오는 것을 봤다. 그리고 나의 옆자리에 앉아있는 여자는 남편의 동료였다.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고 그것이 사실인 줄을 알았다. 관심 없어 보이던 남편이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에서 20대 중반의 여성 직원과 사귀기 시작한 것이다. 저는 그것도 몰랐는데 남편 걱정에 남편 대신 부모님도 챙겨왔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 남편이 뒷걸음쳐 나를 속이며 바람을 피웠다. 지난 10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고 나와 함께한 모든 추억이 거짓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직접 마주했다면 날 칠 줄 알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날은 조용했다. 남편을 만났지만 따져 묻지 않고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마음이 놀라 원망스러웠지만 혼자 술을 마시며 달래려 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말할 곳을 몰랐다. 친구들은 물론이고 우리 커플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말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부모님께도 말할 수 없었다. 무심히 지내온 이혼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았다. 이혼 소송, 불륜 소송 등의 얘기를 들었지만 나에게 일어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급히 결혼한 우리 부부가 오랜 시간을 알아가며 서로를 연애하다가 싸움으로 이어지더라도 다시 회복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럴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혼자서 속으로 아파하며 생각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좌절하며 시작했죠. 당연한 것이지만 먼저 남편의 외도 증거를 정확히 잡아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그런 야비한 행위들을 감옥에 묶어놓고 싶었지만 간통죄가 없어진 이후로는 페널티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냥 돌려놔 두기엔 받은 상처와 배신이 너무 컸습니다. 남편으로 인해 받은 상처와 고통은 마치 10년치였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외도 증거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무슨 짓을 벌이고 있는지,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속이고 있었는지를 제대로 밝혀주고 싶었어요. 휴가를 내어 남편과 그 여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죠. 워낙이도 주말 부부라며 저와는 따로 살았던 남편이 외도 중이던 여자와 함께 동거하며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데이트를 하는 줄로만 알았던 그들이 실제로 식사를 하고 날선 호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때 내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그들이 일상적으로 퇴근하고 집에 돌아가는 장면을 영상으로 남겨두었고 데이트를 즐기며 피부와 교감을 하는 모습까지 목격할 수 있었죠. 마지막 휴가날 남편이 살던 집으로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기 뭐 하는 거야? 넌 누구와 싸우고 있니? 라며 현장을 직접 목도했고 그 순간 남편과 상간녀가 팬티만 입고 서로 헐벗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원룸이라 그러니 어디 숨을 곳도 없었거든요. 그가 무엇을 변명할 것인지 궁금했는데 돌아오는 변명은 정말 터무니없고 성의가 없었습니다. 여호, 이분 청소해주는 아줌마야. 이제 가세요. 남편은 너무 뻔뻔한 거짓말을 하며 기가 막혀 제 말을 믿는 줄 아는지 헛소리를 했습니다. 너무 놀랐고 남편은 정말 뻔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여자는 멍청해서 남편과 수준이 비슷했어요. 인생을 참 열심히 사실 걸로 보이지만 어차피 여기서 무슨 짓거리를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창문 밖에서 다 듣기 시작했어. 그래서 변명할 필요가 없어졌어. 남편을 끌어올릴 때도 숨기지 않았고 커튼도 걸치지 않았어. 정말로 엄청난 일이야. 그래서 내가 몰래 한 해를 그렇게 보내다 보니 간이 커졌나 봐. 앞으로 그들이 벌인 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해봐. 내가 원하던 것을 얻은 후 내가 남편을 떠나고 집으로 돌아왔어. 돌아오는 동안 남편이 전화로 변명하고 사과를 반복했지만 전혀 듣는 마음이 없었어. 화가 나고 배신감 때문에 남편을 떠나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얼마나 오랜 시간 함께 했는데 이렇게 헤어져도 될까 고민했어. 매일 마음이 오락가락했어?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편이 흔들리고 내 말을 잘 듣는 남편이었기에 내가 말을 하면 다시 내게 돌아올 거라 생각했거든. 솔직히 말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했지만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니 그런 마음이 사라졌어. 그래서 나는 내가 모은 증거로 혼자 이혼 준비를 하기로 했어. 남편은 주말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고 난 그 집에서 나가지 않았어. 그 집은 시부모님이 나에게 준 집이니까 나가려면 난 나가야 했어. 하지만 남편은 화해의 징조로 나랑 함께 하겠다고 생각한 건지 미쳤어. 자, 난 정말 잘못했어. 하지만 진짜로 오해야. 이 녀석이 먼저 시겁하게 생겼다. 그런데 나도 왜 이렇게나 조금 흔들렸을까? 너무 외로워해서 그랬던 것뿐이야. 너밖에 없어. 그렇게 생각했어. 어차피 내가 서울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라고 말이야. 우리 사이는 자연스럽게 끝나야겠지? 물론 내가 했던 행동이 옳았다는 건 아니고 잘못을 저질렀다는 건 알고 있어. 그냥 눈 감고 한 번만 용서해 줄래? 앞으로는 제대로 지내겠어? 우리 이렇게 이별하는 게 맞지 않아? 남편은 내 곁에서 뭐라 떠들어도 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 사실 내 마음은 벌써 정리가 끝났지만 남편에게 마지막 선물을 준비하기 위해 디데이를 기다려야 했거든. 결혼 기념일에는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 이번엔 실망시키지 마. 미즈나, 드디어 아픔에서 벗어날 거야. 역시 저는 언어를 이해해 줄 줄 알았어. 내가 실망하게 된 것을 알아줬으니. 내가 좋은 결정을 한 걸로 생각했어. 우리 앞으로는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나도 이제 제대로 깨달았으니 더 이상 실수하지 않을 거야. 남편이 그들에게 자신의 행동을 그저 실수로 남기며 이야기하는 건 참 불쾌하고 가관스러웠지만
그것이 결국은 마지막이었어. 생각해보면 내가 왜 그 놈의 녀석을 만나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쉬웠지. 어린 나이에 만나서 순수함에 빠진 건가? 솔직히 남편은 내게 비록 나는 함께하기 싫은 인간이라고 생각했었지만 그래도 너 덕분에 대학에도 들어가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한 대기업에 취직해서 나의 삶을 책임져줘서 고맙다. 그러나 이젠 모든 게 끝났고 제각기가 고립되어 결국 벌 받을 날이 왔다. 결혼 기념일인 어느 날 남편과 함께 약속한 카페에서 나는 우리 커플을 알고 지는 모두를 초대했다. 고등학교 때부터 함께했던 친구들, 남편의 대학 친구와 회사 동료, 그리고 결혼식에서 만난 오렌지, 사씨의 부모님까지 함께했다. 솔직히 어머님께서도 감사한 게 많았지만 결국 우리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가 잘못한 일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어머님들께는 전혀 말할 생각이 없었다. 최종적으로 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고 남편은 이 모든 것을 보고 놀라는 대신 기뻐했다. 아마도 내가 그 자리에서 무슨 짓을 할 것인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만큼 나를 신뢰한다는 것, 그 신뢰가 어떻게 깨졌는지는 느끼지 못했겠지. 마스, 결혼 3주년을 맞아서 이런 행사를 열고 싶다고 했던 이 남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한 건 내가 준비해준 것이 없어서가 아닐까? 이런 행사를 열어주는 사람은 오직 나의 와이프뿐이라고. 나는 진심으로 반성하고 앞으로 더 잘할 것이다. 내년 기념일은 꼭 내가 챙겨줄게. 글쎄, 우리한테 내년이라는 게 있을까? 뭐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리를 만든 것은 저희의 결혼을 축하해 주셨던 여러분들 앞에서 마지막에 기념하기 위해서예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것들이 다소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보시고 제가 받은 상처들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리둥절해하는 남편과 지인들을 앞에 두고 영상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남편 뒤를 쫓아다니며 포착한 불륜의 증거들이었죠. 다정하게 손잡고 걸어다니는 모습이나 스킨십하는 모습들까지 불편할 수 있는 영상들을 엑기스만 편집해서 영상으로 들었습니다. 옴 이즈노,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정 않고 남편 놈도 창피한 걸 알기는 아는 건지. 제 앞에서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람들 앞에 자신의 더러운 짓거리가 보여지는 걸 끔찍해 했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그 많은 사람들의 눈을 가릴 수도 없고 자신의 죄를 돌이킬 수도 없었죠. 결국 남편과 저를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은 남편의 잘못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막 역할은 친구들까지 남편에게서 돌아서기 시작했죠. 야, 너희 딴짓하고 다니려고 미진이 핑계대면서 돈 빌려달라 그랬냐? 뭐, 미진이가 힘들어해서 그런다고? 야, 이 미친놈아, 우리가 아무리 친구라 해도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너 태영이에게 돈을 빌렸다면서 이런 식으로 돈을 타고 다니라고 준 돈이 아닌가? 당장 갚아라. 이자까지 붙여서 알고 보니 남편은 나 몰래 상간녀랑 데이트를 하고 다니는 돈이 필요했던 것인지 친구들에게 빌린 돈까지도 있는 것 같아. 그것도 제 핑계를 대며 말이야. 지인들은 평강공주를 두고 바람났다며 남편을 욕하며 웃었고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은 열받아서 난리를 쳤어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 차라리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심신이 편할 만큼 내게 양심이 없어? 우리가 친구였던 순간도 있었잖아. 그걸 먼저 부수는 건 너야? 내 때문에 내가 10년을 버린 건데 아직 부족하다면 마음 같아서 찢어넣고 싶은데. 내가 이 정도란 게 다행으로 여기다니 진짜 지긋지긋하다. 평소에도 잘난 체 하더니 끝까지 남편을 무시하면서야. 이건 명예훼손이야. 나는 너를 고소할 거야. 이런 말을 하며 소동을 피우는 남편 옆으로 시부모님이 오셨고 난 어떤 말을 듣게 될지 걱정됐어. 아무리 시부모님이 저를 예쁘다 하셨어도 나도 결국은 남편을 탓하게 될 거란 걸 알아. 시아버님은 정신을 못 차려 저를 고소할 거라고 하며 난리를 피우는 남편을 대신하여 부어봐 주셨어요. 저는 이혼을 하는데 문제가 생길까봐 때리진 못하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께서 대신 풀어주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그 광경을 말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 앞에서 하염없이 미안하다고만 하셨어요. 두 분이 마지막까지 제 편해 주시는 것을 보고 저는 그제서야 두 분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아버지께서 두 분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저도 너무 속상해서 네 마음 다 한다 이런 일을 겪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딨어요. 오히려 크려면 파보지. 우리 똑똑한 미진이가 잘했구나. 내가처럼 놈을 낳고 미역국을 먹었단 이 정말 한스럽다 할 너한테 미안해서 어쩌면 초은이 그래. 네가 내 딸이면 나도 저런 놈 용서 못할 거야. 그러니 미안해 하지 말아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제 손을 들어주신 부모님 덕분에 저는 무사히 이 오늘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에겐 당연히 상간녀 소송을 걸었고 내 앞에서 뻔뻔하던 건 어디 간 건지 돈 없다면서 선처해 달라는 걸 듣고 기가 막혔어요. 돈 없다고 배째라는 걸 그래도 월급 압류까지 해서 돈은 다 받아냈죠. 월급 가압류까지 당해서 직장에서도 소문이 돌았던 모양인데 아마 체면이라는 게 있으면 그 직장도 올해는 못 아닌가 싶네요. 그 후에 남편도 순순히 합의 이혼을 해주었고 돈 없는 남편 대신 시아버지가 위자료까지 챙겨주셨어요. 얼마 안 되지만 위로금이라 생각해주세요. 당신이 받은 상처가 더 클 텐데 우리는 겨우 이런 것밖에 못해줘서 미안하겠구나. 앞으로 다시 만나자는 말은 미안해서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디서 뭘 하건 잘 살 거라고 했다. 한때나마 우리 며느리 해줘서 고맙다고 지 아버지의 따뜻한 당불의 끝으로 쟤는 전 남편과 모든 인연을 잘라냈습니다.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탓에 하루아침에 마음 정리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더러운 꼴을 보니까 미련이 남지 않았네요. 그 후로 전 남편은 회사에서 잘려서 자기 앞가림도 못하고 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원래도 변변치 못한 놈이었으니까 뻔한 결과겠죠. 그런데 저는 어쩐지 남편과 헤어진 뒤로 인생이 더 잘 풀리는 것 같아요. 일도 잘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 남편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사람을 만나 많은 사랑을 받고 기쁜 메일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야 얼룩진 지난 세월을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저도 이제는 미련 없이 새로운 미래를 그려가야겠죠. 새 출발을 앞둔 저를 여러분도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한된 정보로는 효과적인 이야기를 전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고하세요.